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사회봉사단 부기획단장 김효선입니다. 지금부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인 사회봉사단의 혁신 성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회봉사단 소개, 기관봉사 성과, 그리고 기획봉사 성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사회봉사단 하하는 2010년 9월 반론으로 창단하였으며 2018년 하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한신대학교 학생복지처 산하의 기구로서 경기도 오산, 화성, 수원 등 학교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관 및 센터,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나눔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회봉사단은 연중 1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였습니다. 단원 모집은 학기 초에 진행하며 지원서와 면접을 토대로 선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기관 봉사 성과입니다. 수원 YMCA에서는 광교 호수공원을 위주로 광교 호수공원 보물찾기, 논두렁 밭두렁 등의 지역 청소년 활동을 보조하였습니다. 오산 종합복지관에서는 봉사 요일별로 다양한 복지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비전업 청소년 학교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국어 등을 가르쳐주는 학습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와의 말벗 활동인 어깨동무 상담을 한 달에 한 번 2인 1조로 진행하였습니다. 안다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견, 파양견, 유기묘 등의 보금자리 청소 및 정리와 동물들 케어를 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멘토링 및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중구 아이존에서는 매칭된 초등학생 멘티와 함께 멘티의 관심도에 맞춘 정서교류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 동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설을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산 남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요일별로 보드게임 프로그램 및 학습 멘토링 봉사를 진행하였으며 꿈자리 보금자리에서는 미술활동 프로그램 보조 및 사회 적응 활동 프로그램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봉사 성과입니다. 3월에는 비대면 사회문제 관심 캠페인을 진행하여 각자 알리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주제를 선택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지구 지키기 챌린지로 10가지의 지구 지키기 활동을 인증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리뷰 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하여 사회봉사단원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리뷰 마스크를 제작하여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습니다. 9월에는 사랑의 헌혈 나눔으로 임마누엘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별빛 페스타 사회봉사단 부스를 운영하며 봉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봉사 정신을 공유하였습니다. 10월에는 별빛 페스타 사회봉사단 부스를 운영, 봉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봉사 정신을 공유하였습니다. 11월에는 EM 천연 비누 만들기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하여 천연 비누를 제작한 후 오산 남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한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성과공유회에서 PD학기제에 대해 발표할 신다인입니다. 발표 목차는 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PD학기제란 플랜&도의 약자로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또는 최대 3명의 팀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수행을 통해 최대 3학점의 일반 선택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직접 계획한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수행하여 중간보고서 및 기말보고서,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2명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디지털 문화 콘텐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졸업 전 직접 콘텐츠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싶었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를 꿈꾸는 사람들로서 각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가까워지기 위해 이 PD학기제라는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공통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저희가 사회공감 콘텐츠인 해보자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콘텐츠를 선보일 우주자전거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지는 펀딩 플랫폼에서 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좋은 영향을 만들고 누구도 한계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기획, 제작자들이 런칭한 브랜드인 우주자전거는 저희의 목표와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기반한 PD학기제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목표가 담긴 우주자전거의 브랜드 이념에서 사회공감 콘텐츠인 해보자고라는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도전해보자고, 나를 찾는 자기문답 수첩 해보자고 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해보자고는 바쁜 현실 속에서 아주 잠깐의 시간을 들여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상 콘텐츠입니다. 잠깐의 휴식을 활용해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성취도의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존감 상승, 우울감 감소 및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회공감 콘텐츠로 발돋움했습니다. 해보자고는 콘텐츠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약 한 달간 펀딩을 진행하였으며 기획은 물론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팀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저희가 실제로 촬영 및 편집을 통해 제품 소개 페이지에 활용한 해보자고의 제품 사진들입니다. 자기문답 수첩 본품을 포함하여 스티커, 책갈피, 메모지, 포스터 등의 다양한 리워드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문답 수첩 해보자고는 동일한 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 금액에도 126%라는 초과 성과를 달성하며 205만 6천 원의 제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품 수첩 말고도 다양한 리워드를 준비한 만큼 한정 수량으로 진행한 얼리버드 옵션 역시 전체 품절되었으며 텀블벅 전체의 실시간 후원 랭킹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콘텐츠 기획, 제작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PD학기제를 통해 도전하게 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즉, 마케팅을 포함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해나가며 전체적인 기획과 제작 능력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 방식이 저희에게 콘텐츠 사업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감 콘텐츠 해보자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시작하였으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 저희 팀원들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각자가 나아가고 싶은 부분에서 더 많은 심화 역할을 맡아 개개인의 역량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PD학기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존 정규 강의 시에는 도전해보기 힘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기획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페이스를 조절하여 적절히 학습할 수 있기에 집중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조언을 얻으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기획하여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PD학기제를 꼭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혁신 성과 공유 발표회 미디어 영상 광고홍보학부 김가은입니다.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튜터링입니다. 튜터링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대표적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정 교과목이나 학습 주제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튜터 학생과 해당 주제의 학습을 원하는 튜티 학생들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학습하는 협동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21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창 고민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학업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튜터링이라는 학습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강의를 이미 들었던 튜터와 학습을 한다면 해당 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고민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번을 튜티로 1번을 튜터로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튜터와 튜티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튜티뿐만 아니라 튜터도 배우는 것들이 많아 매번 공지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신청하게 된 것은 물론 튜터로서
항상 튜티가 좋은 학점과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다양한 것을 알게끔 해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튜티로서는 매 순간 단순하게 학습법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튜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가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튜터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학습법 또한 전수받으며 저만의 학습법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학점이라는 성과로 다가왔고 이 역시 제가 여러 번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튜터링은 주 1회 2시간 이상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많게는 4시간까지 진행한 적도 있었으며 언제든 튜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습에 관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튜터는 학습 내용에 대해 상기시키기 위해서 배웠던 이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며 재밌게 학습하려는 튜터의 기질을 발휘하였습니다. 퀴즈가 다 진행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튜터링 지도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미 수업에서 한번 배운 것이기에 강의식 진행보다는 학습 내용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용하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튜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대감이 형성되고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변화했습니다. 튜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레 튜티는 경청하게 되고 본인의 이야기 역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의 내용을 상기시킬 때 이야기가 떠오름으로써 절대 까먹지 않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간혹 강의 내용에 맞는 튜터의 소재가 없을 때에는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이때는 튜티의 이야기를 주로 소재로 활용하여 튜티가 스스로의 힘으로 강의 내용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매 주차를 다양한 학습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활용 사례 찾기 외에도 브레인스토밍, 핵심어 읽기 등 많은 학습 방법을 차용하여 보다 알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튜터링 전에 사진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튜티와 함께 사진을 보고 보이는 이미지에서부터 하나씩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며 거꾸로 개념에 도달하는 학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재밌었던 방식으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렇듯 단계적인 방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짐은 물론 과제를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튜터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튜터와의 관계도 기존보다 더욱 증진되었고 그렇기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후배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학습 효과가 나타났던 효과입니다. 그렇게 결과로 보여졌던 튜터링 프로그램의 참여 성과는 5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습 능률의 증가, 강의 내용 분석을 통한 학습 비법 전수, 이제는 인생 멘토가 된 튜터와의 유대감 형성, 경험을 통한 강의 방식 체득, 그리고 시험 대비 요점 특강입니다. 본 내용은 2021년 2학기의 튜터링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며 큰 변화가 일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학습 능률의 증가입니다. 저희는 한 주의 수업이 끝나면 튜터링 시간에 그 주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을 복습, 요약하고 다음 주의 내용을 예습하는 방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튜티인 제가 먼저 그 주에 배운 내용을 튜터에게 말하면 튜터는 보완해서 생각할 점이나 또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넘어갈 때마다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었는데요. 튜터는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을 지나치지 않고 하나씩 집어주며 이해시키고 자신이 마케팅 원론을 공부할 당시 이용했던 학습법을 알려주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방식인 포피와 포씨를 헷갈리지 않고 외우는 등 꿀팁들을 많이 전수해주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내용 분석을 통한 학습 비법 전수입니다. 튜터와 튜티는 튜터링을 진행할 때마다 해당 주차에 맞는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학습하고 각자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내에 제시해 주신 사례 외에도 다양한 해외, 국내 자료를 살펴보며 학습 시간으로의 항상 진지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좋다고 하신 말씀을 깊게 새겨듣고 각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사례를 통해 마케팅 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 일반화 과정까지 학습을 마쳤습니다.
마케팅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에 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스왓 분석과 STP 전략을 통한 많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일례로 와디즈라는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 안에서 펀딩을 하는 제품들은 주로 중소기업의 제품이거나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지도가 아예 없거나 예산이 부족한 나머지 펀딩을 통해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윤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비록 이 제품들은 우리가 실제 마케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케팅 방식이 부족한 점을 수업과 연계하여 스스로 해당 제품을 마케팅하였습니다. 이를 튜터링 과제로 정하고 각자 PT를 하면서 직접 마케팅하는 경험을 쌓았고 학습 내용을 활용하여 광고 홍보에 대한 전공 지식까지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튜터링을 통해 인생 멘토를 얻었습니다. 제가 튜티로서 튜터링을 계속한 멘토와 같이 진행하면서 많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더욱 높은 친밀도를 느꼈습니다. 이는 튜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학습 효과의 증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면서 나타나는 좋은 시너지를 얻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학년을 마무리하고 곧 3학년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진로 고민과 함께 많은 인생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머리가 복잡한 저에게 한 학년 선배였던 튜터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 저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자신도 이미 가졌던 고민이기에 튜티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 도움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좋은 영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튜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을 듣는 것만으로도 튜티인 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튜터링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짜 튜터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튜터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저희의 튜터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둘 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쏟으며 화합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으로 튜터와 튜티의 관계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튜터의 경험을 통해 교수님의 강의 방식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나 시험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이제 막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를 알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튜터링을 통해 튜터와 상호작용하면서 교수님의 강의 방식을 엿볼 수 있었고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진처럼 저는 지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튜터는 자책하는 저를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고 교수님의 강의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방식이나 과제를 평가하는 중요 포인트를 캐치하는 방법 등 튜터의 이런 팁은 강의 내용에 관한 학습법 말고도 너무 유용하였습니다. 특히 과제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과제의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했던 강의를 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 좋은 피드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점은 튜터링에서 비롯되었으며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시험 대비 요점 특강입니다. 제가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학습했던 강의는 시험을 기말고사로만 치렀습니다. 그렇기에 분량이 강의의 내용의 전부로 아주 방대했는데요.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튜터는 본인이 공부했었던 자료를 전달해주며 시험을 대비하여 요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특강해 주었습니다. 총 1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부분만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튜터의 자료와 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저만의 학습법을 정립했고 그 덕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서 말했던 5개의 성과를 토대로 1주차부터 10주차에 이르기까지 튜터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학습 효과 말고도 이외의 요인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정말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매 튜터링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면서 다음 튜터링을 진행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튜터링에 또 참여하여 발전된 상태로 튜터와 좋은 시너지를 발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튜터링 프로그램은 유익했고 좋은 영향을 받았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